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레기. 요새 이제 기레기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데 기레기는 기레기. 혐오일까 아닐까? 기레기는 일단 모욕죄로도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저희 그렇죠. 법원에서는. 근데 사실 기레기라는 게 되게 그냥 보통 명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요새 드라마를 보는데 네. 기레기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쵸. 기레기 향한 회초리, 혐오는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하지 맙시다 이거. 네, 혐오는 막아야 한다. 이제는 이 언론에 대해서도 그 젠더에 기반한 혐오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나 우리 사회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쓰면은 좀 뭐랄까 하여튼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침 튀었네.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썼을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까요? 저요? 네. 저 지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 맞다. 네. 이게 백신 부작용 때문에 재미가 없어진 걸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정확히 뭔가? 얘기하면 너 때문입니다.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모로모로모로모로.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네. 오늘 옆자리 바로 소개를 하죠. 네, 노지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지금 네, 노지민입니다 할 뻔했어요. 아직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있어. 네네.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들 중에 가장 좀 방송에 익숙하고 또 이제 좀 친화적인 또 그런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때도 있었겠죠.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사만 올리다 보니 또 이제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선지 오래돼서. 되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네. 늘기는 오래 걸리지만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럼요. 네. 바로바로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노진 기자를 많이 좀 불러서 또 방송 앞에 서야 되는데, 네. 재밌는 기사를 써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쵸? 네. 항상 머리 아픈 걸로만 가지고 오네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겁니까? 머리 아픈 주제. 오늘 제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기레기 향한 회초리, 혐오는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하지 맙시다 이거. 네. 혐오는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혐오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뭐 좋은 고언과 이런 조언들을 떠나서 네. 굉장히 뭐 성폭력에 가까운 그런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 보내신다거나 또는 좀 모욕적인 내용들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어 그렇죠.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이건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마이크 치지 마시고 방송이. 네. 이거 봐요. 이것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네네. 이 도태되는 건 여기 한순간인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 언론에 대해서도 그 젠더에 기반한 혐오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나 우리 사회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랄까 좀 언론에 대한 비판은 뭐 당연히 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남성이어서 뭐 그런 경우를 느끼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여성 기자분들이 좀 뭐랄까 하여튼 이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던 여성 기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메일을 좀 받아왔던 것 같고, 저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이 혐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좀 범죄에 가까운 좀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심지어 좀 어떤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자녀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뭐 조심해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죠. 네, 문제인데, 뭐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얘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기자들처럼 목숨 걸고 일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네네. 뭐 여러 유형이 있죠. 실질적으로 정말 폭력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한 분도 있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여러 유형 중에 하나로 지금 그 온라인에서의 그 젠더 기반 괴롭힘 양상이 많이 좀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례로 제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영국에서 우리나라 문체부 같은 곳이 있죠. 그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라고. 아, 거기도 네이밍 굉장히 길게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이 부서 등에서 언론인 위협이나 언론인 안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뭐 행동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군요. 네, 맞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언론 관련 유관 단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자협회라던가 뭐 언론 노조 이런 단체들이랑 같이 합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기자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 폭력이라거나 좀 이렇게 그쵸. 그런 부분에 이제 기자들이 노출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가 뭐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네. 좀 그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도 있는 거고 또 이 언론 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 플랫폼이라면 어떤 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까? 플랫폼이 이런 폭력의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뭐 법안을 만든다고 한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뭐 사이버 경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온라인 안전 법안이라고. 네네. 물론 기업 쪽에서는 좀 반발이 많이 거센 걸로 알고는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고 오늘 좀 집중한 부분은 여기에서 당국이 밝힌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성과 배임 기자들을 겨냥한 학대가 네. 지속적인 칠링 이펙트로 이어진다. 이 부분이 있는데 배임은 뭡니까? 그 BAME 대문자인데 이게 네. 블랙 아시안 그리고 마이너리티 에스닉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거나 뭐 아시아인 소수인종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자 뭐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네. 기자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로 그 혐오가 이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자로서의 혐오 플러스 이 소수자로서의 혐오 여기까지 그쵸. 더해지는 기자에 네. 대한 비판이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이 있으면 이게 더 중첩돼 가지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당하게 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언론계를 떠나버린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런 소수자 의제를 발제를 못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영국 사회에서도 손실이 큰 거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국에 사는 아시아계 기자가 요새 이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 아시아계에 대한 좀 혐오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실제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BBC 기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도심에서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한 그 중년의 백인 남성이 와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실제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네. 이거는 그냥 좀 최근에 나왔던 사례지만 가벼울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보기에 이걸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지. 뭐 몇 마디 할 수도 있지. 너희가 잘못한 게 있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 생산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여기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게 있었고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또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성의 날 맞아서 그 성차별의 저널리즘에 대한 대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120개국에 있는 150명 언론인 여성 언론인 대상으로 이걸 설문조사를 했더니 65%가 성적인 목적으로 저널리스트 사진을 악용한 행위를 겪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기자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따가다가 좀 이제 합성을 한다거나 이른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이 그렇죠. 그런 그렇게 유형으로 좀 변형을 한다라는 거죠. 또는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공유를 해놓고 그걸 이제 그 사진을 소재로 뭐 언어적인 성희롱 같은 것들을 이어간다거나 네네.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일베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 사진을 따가지고 일베 게시판에 올려서 이제 이 조롱을 하다 그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그쵸.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65%면 좀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65%가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우리나라의 국내 기자들만 해도 사실 저를 비롯해서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런 메시지들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몫으로 돌려놓으면 안 된다, 밀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네네. 자꾸 특정 분야에 대해서 꺼리게 된다, 이렇게 밝힌 게 48%였거든요. 그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네, 네. 전체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그쪽으로 기사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군중검열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말 하나하나가 되게 무서운 단어들이죠, 지금. 네네. 군중검열.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실제로 쓰이는 용어죠. 뭐 네. 학계 용어이긴 한데, 네. 네. 그 단어 표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네. 뭐 학술적인 용어를 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게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시민 참여 활성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보장이 안 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좀 분석하고 있는 학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뭐 신우열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인 대상으로 한 공격 행위가 정치화돼 있고 젠더화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좀 보도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게 입맛에 맞는 기사들을 소비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게 여러 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확증 편향. 네, 그렇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 기사를 만약에 쓰면은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기사를 두고 양쪽에서 서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경우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부 혐오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랄까, 뭐 기자들이 비판을 할 자유가 있듯이 네, 이 독자들도 이 기사를 비평할 자유가 있는 건데 또 어디까지를 비평할 자유로 봐야 되고 또 어디까지를 이거는 좀 혐오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완결성 있는 연구가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뭐 언론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관련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결론이 이 아니라 주제가?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찾아가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혐오랑 같은 성상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장애인, 뭐 여성, 뭐 다른 인종이나 뭐 민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뭐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위축시키고 몰아넣어가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기자여도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그 시민으로서의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합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뭐 비판적인 댓글이나 좀 그런 좀 공격적인 이메일을 받으면은 당연히 뭐 누구나 기분이 나쁜 거고, 네,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근데 이거를 좀 그냥 비평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좀 과도하다고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은 좀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좀 상식적인 기준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좀 합성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성적 뭐 희롱 그런 좀 성적 폭력성이 담긴 이런 내용들은 저는 뭐 의견이 아니라 혐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이거를 좀 하지 마라를 넘어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도 한편은 들고. 근데 참 저도 뭐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네. 그전에는 다 삭제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요. 의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같이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욕설 같은 것의 특징이 뭐 정말 너를 찾아가서 뭘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너의 성기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뭐 또는 너의 저에서 그치지 않고 뭐 너희 부모의 성기는 뭐 어떻다거나 뭐 특정 제가 기사에서 다루는 사람들의 성기와 저의 성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고 네. 또 특히나 저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소수자 이슈를 쓰는 분들 비단 뭐 젠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사회 소수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쓴 경우에는 좀 더 타겟팅이 되는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 뭐 저는 그런 건 뭐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거는 좀 우리도 좀 뭐랄까 하여튼 뭐 국가기관 뭐 수사기관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좀 뭐 근거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아까도 노지민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 기사에 대한 비평 뭐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다 이제 혐오라고 가져둘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레기 요새 이제 기레기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레기는 기레기. 혐오일까 아닐까? 기레기는 일단 모욕죄로도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저희 그렇죠. 법원에서는. 근데 사실 기레기라는 게 되게 그냥 보통 명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요새 드라마를 보는데 네. 기레기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학술대회에서 이거 발표한 교수님이 여러 사례조사를 하잖아요. 그 네네. 교수가. 근데 거기에서 강의를 좀 다녔던 기자가 한 말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는 기자는 전부 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기자도 있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파생이 되는 게 그 심석태 교수라고 SBS 출신인 네. 분 있잖아요. 노조연 정도 하셨고. 네, 그렇죠. 학술대에서 또 했던 말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양심이 있거나 독자의 의견을 신경 쓰는 사람들만 여기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 아예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냥 어뷰징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라던가 그냥 좀 부풀려가지고 유사 언론이 좀 가짜뉴스라고 하긴 뭐 하지만 뭐 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쓰는 매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정작 그런 비난을 받아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이메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온라인 뉴스팀 해가지고 뭐 단체 메일이거나 뭐 혹은 이메일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어뷰징을 하는데 그런 걸 열어볼 시간은 없죠. 그쵸. 사실 좀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좀 기자들의 가치를 좀 스스로 좀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사 하여튼 뭐 포털의 기사가 유통이 되면서 너무 뭐 지역적이고 특히 최근에 한인수 씨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뭐 맞아요. 마치 이제 공적인 사항 마냥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또 사람들이 언론이 되게 우스워 보이는 거죠. 뭐 실제로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그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기사로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언론이 비난을 할 때 유튜브는 치외법권이고 뭐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심의도 있고 제재도 있고 뭐 언중이도 있고 뭐 이렇게 법적인 대응도 받는데 유튜브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가 주장한 걸 그대로 갖다가 장사하고 있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결국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사를 나도 보내고 싶더라고 이 기획이. 그렇죠. 써서만 보내고 싶은데 이게 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방적으로 언론이 어쨌든 생산을 하고 있고 기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별거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만한 매체에서 뭔가를 내면 비난은 받을지언정 이게 그래도 있는 얘기구나 하고 여기에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되게 권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적대적으로 적대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비난을 계속 받으면 그냥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언론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네네. 이거는 뭐 당연히 언론이 잘못한 것이겠지만 그냥 건강하지는 않으니까. 그 기자들에 대해서 혐오와 별개로 뭐 시민 참여라던가 기자가 독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근데 정말 뭐 저런 그 이른바 뭐 연예인 그 SNS나 그래서 이제 기사 쓰는 매체들을 이제 언론들 자체 스스로도 이제 매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저거는 뭐 언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형 언론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실제로 답답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온라인 어뷰징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알만한 매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네, 뭐 그냥 뭐 이름 들어본 매체인 건데 뭐 결국 그 혐오를 조장하는 게 언론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이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참 그래도 아까 이제 노지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지금 영국에서도 좀 이런 이게 혐오로부터 좀 저널리스트들을 보호하는 좀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왜냐면은 언론이라는 게 좀 우리나라는 좀 우습긴 하지만 사실 언론이라는 게 좀 이런 뭐라고 할까요? 민감하고 또 굉장히 좀 어둡고 이게 좀 사회의 치부를 좀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폭력에 굉장히 노출될 위험들은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쵸? 이게 아무래도 그 신상이라는 게 요즘에는 검색만 조금 해보면은 다 드러나고 뭐 활동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뭐 출입처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뭐 꼭 기자들을 위해서 기자를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결국 기자들에 대해서 좀 권리를 인정해주자고 하는 것들은 일반 시민한테도 적용되는 같은 선상의 논의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뭐 누구든 뭐 자기가 뭐 일베 같은 데서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혹은 좀 그런 좀 입에 좀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메일로 오면은 당연히 열이 받고 뭐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뭐 기자들도 좀 대응할 거는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제 생각이고. 네.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기레기 정도 막 뭐 저는 뭐 너네는 뭐 그냥 응? 평생 그렇게 살아라 막 요 정도. 뭐 이런 비판은 뭐 그냥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네. 그런 비판을 가지고 막 이걸 고소해서 누군지 잡아낼 거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있으면 거예요. 그게 문제일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노민 기자가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좀 심각한 부분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뭐 언론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정치권에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의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이거를 사회적인 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지민 기자가 이전에도 출연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연달아 참 재밌게 하기 어려운 주제만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들고 오는 측면이 심각한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와, 이렇게 말하면 망하는데 어떡하나 막 이 생각이 계속 드네. 괜찮습니다. 뭐 나만 안 망하면 다음에 뭐 재밌게 하면 되죠. 네. 이 노지민 기자 오늘 기사 쓰느냐고 사실 이 부분은 뭐 쓰면서도 아마 좀 고민이 많았던 주제였을 것 같아요. 노지민 기자가. 그렇죠. 이게 또 여자 기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자와 여자 기자를 분류하느냐. 왜냐면은 성별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오히려 더 차별을 야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성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그러니까.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인종혐오 범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백인들이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좀 백인들 그런 부분이 대상으로 있으니까. 하면은 그냥 뭐 폭력이나 뭐 이런 범죄이지 인종혐오 범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회 현상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쓰면은 좀 뭐랄까 하여튼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침튀었네.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썼을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까요? 저요? 네. 저 지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 맞다. 네. 이게 백신 부작용 때문에 재미가 없어진 걸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정확히 뭔가? 얘기하면 저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노지민 기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노지민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